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오는 10월 대전에서 열리게 될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는 지난 1993년 엑스포 이후 펼쳐지는 가장 큰 국제 행사입니다. 네, 개최를 6개월 앞두고 대전을 찾아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한 UCLG 실사단도 만족감을 나타내는 등 이 성공 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유미 기자입니다. 국가끼리 협력을 논의하는 유엔처럼 세계 140개국, 25만여 개 지방정부의 연합체인 UCLG의 실사단이 대전에 찾았습니다. 오는 10월 열릴 대형 국제 행사인 UCLG 총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회원 도시들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와 다양한 전시가 펼쳐질 컨벤션 센터를 비롯해 숙박시설 등을 꼼꼼히 살핀 실사단은 시설과 환경에 모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최대 8,000명까지 동시 입장이 가능한 규모로 최근 새로 선보인 컨벤션 센터 제2전시장에 기대감을 보였고 한밭수목원과 미술관, 엑스포 광장 등 휴식과 관광에 모자람 없는 주변 환경도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facilities are excellent. There is a very good infrastructure. So we have been trying to see how to best organize everything, and my impression is fantastic. We have also been having really very good food.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진 세계 평화를 강조하기 위해 총회 공식 일정으로 DMZ 평화 투어를 넣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도 행사 개최가 확정된 직후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우려를 넘어 세계 각국 도시 대표단이 직접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10월 UCLG 총회가 열릴 때는 전 세계에서 우리 대전을 찾아서 DCC에서 직접 행사를 하는 쪽으로 무게축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 엑스포 이후 대전에서 치러지는 가장 큰 국제 행사가 될 UCLG 총회. 오는 10월 10일부터 닷새인 행사 일정이 다양한 축제와 행사와도 시기가 맞물려 축제와 참여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어서 성공적 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허 시장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민선 7기에 부족했던 사업들을 구체화하고 성과를 민선 8기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민들의 신임을 얻겠다고 말해 재선 도전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밀실행정 논란이 불거진 어린이 재활병원은 진정성이 일부 왜곡된 점이 안타까웠다며 병원 건립비를 지원한 넥슨 재단 측이 인사와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혀 시민사회에서 제기했던 공공성 훼손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허 시장은 이달 중순 출마를 위해서 시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방래 서천 군수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방래 군수는 서천군 가족누리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6기와 7기에 펼쳐놓은 미래 발전 사업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건 노 군수가 처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달이 훌쩍 넘었지만 현장에서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법 대상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때문에 누구보다 노동 현실을 잘 아는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82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출근했지만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가 매일 2명 넘게 발생한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유예되거나 제외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사고의 80%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제철 당진과 예산공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부터 공사장 추락사까지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달여간 사망한
91명 중 대전 충남에서 13명이 숨졌는데 절반 이상인 7명이 중대재해법 대상 사건으로 경찰과 노동부가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즉각 개정하라.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 노동자들의 외침이 담긴 기자회견이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노동계는 법 제정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 사고 위험이 높을 때 현장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나와 동료의 생명과 안전을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작업 중지권 보장을 요구하며 또 작업장 위험성 평가 제도에서도 현장을 제일 잘하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에서 노동안전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현장에 참여해서 같이 문제를 개선하는 그런 참여 제도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개선을 촉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변화가 주목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담보할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지난 일요일 기준 5,000명 아래로 급감했던 대전 지역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7,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월요일인 그제 기준 대전 지역 신규 확진자는 7,779명으로 방역당국은 늘긴 했어도 10,000명대였던 직전 월요일과 비교해 완만하지만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상관리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 위중증 병상은 69개 가운데 19개만 남았고 준중증 병상은 가동률이 83%에 이르고 있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틀 연속 1,000명대 확진자로 감소세를 보인 세종시에서도 주말 휴가가 사라지자 다시 2,246명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기상청 등 대전으로 옮겨오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아파트 특별 공급이 시행됩니다. 대상은 최근 정부 대전청사에 입주를 시작한 기상청을 비롯해 한국임업진흥원과 산림복지진흥원 등 기관 4곳이며 동구와 대덕구의 분양 아파트 17채를 우선 공급할 방침입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오는 13일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대전시는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초중고생 자녀들에게 1인당 120만 원의 장려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제 대전에서 50대 운전기사가 몰던 덤프트럭이 대낮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사가 노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횡단보도에서 화물차들의 유사 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 위에 멈춰선 대형 트럭으로 반대편 차량 운전자가 황급히 뛰어옵니다. 트럭 운전기사도 내려 앞바퀴 쪽을 살펴봅니다. 어제 낮 12시쯤 50대 운전기사가 몰던 대형 트럭이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었습니다. 차량에 깔려 크게 다친 노인은 119 구급대가 손쓸 틈도 없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밑에 계셨는데 완전히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는 우회전 과정에서 미처 노인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블랙박스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당진에서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던 대형 트럭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등 운전석이 높아 사각지대가 큰 화물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달 초부터 산불 위험지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불법 소각행위 자제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예측 분석센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산불 위험지수가 높음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산불 예측 분석센터는 최근 강한 바람이 자주 예보돼 산불 위험이 매우 큰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전 동구가 낭월동 골령골 일대 평화공원 조성을 앞두고 올 12월까지 마지막 유해 발굴에 들어갑니다. 대전 동구는 2년 전부터 진행한 두 차례 발굴에서 유해 1,195구와 유품 2,165점의 수습을 마쳤으며 이번 마지막 발굴 범위는 앞서 진행한 범위보다 넓습니다.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는 한국 전쟁 발발 초기에 민간인 1,800여 명에서 많게는 7천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곳에는 오는 2024년까지 한국 전쟁에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는 가칭 진실과 화해의 숲 공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로 뱅어포로 접하는 실치. 요즘 당진 장고항 앞바다에서는 이 실치잡이가 한창입니다. 봄철 별미인 실치회는 다음 달 초까지만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치의 주산지로 알려진 당진 장고항 앞바다. 바다에서 그물을 끌어올리자 마치 국수면발이나 실가닥처럼 생긴 물고기들이 한가득입니다. 몸 전체가 길고 투명한 것이 특징인 배도라치에 치어 실치입니다. 흔히 뱅어포로 접하지만 봄철 갓 잡은 실치회는 미식가들에게 별미로 유명합니다. 이맘때가 가장 많이 잡히는 제철인데 다음 달 초가 지나면 뼈가 억세지기 때문에 회로 먹을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남짓입니다. 4월 들어서 이제 수온이 상승되면서 이제 예전에 그 작황을 되찾고 있는 중입니다.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는 중이라 4월 실치가 가장 맛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치는 그물에 걸리면 금방 죽기 때문에 산지가 아니면 회로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진 장고항에 있는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가 최근 노후화된 시설을 고친 뒤 재개장하면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실치회를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주 오는데 도로 포장해놓고 주차 시설 만들어놓고 위생적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자주 오게 되죠, 여기를. 봄철 별미 실치회를 더 많은 관광객이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도 구축돼 상인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1년이면 한 3번, 4번 정도는 벌금을 내야 되고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영업 허가를 다 내줬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부터 실치 축제는 열리지 않지만 어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봄철 별미를 맛보러 올 수 있는 날이 오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대전 MBC 조형찬, 윤웅성, 양철규 기자가 연속 심층 보도한 멍투성이 공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의 진실 보도가 목요 언론인클럽 방송부문 올해 1분기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목요 언론인상 심사위원회는 공주교도소 수감 중 숨진 재소자 사건을 석 달에 걸친 끈질긴 심층 추적 보도를 통해 애초 가해 재소자들에게 적용된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죄와 살인방조 혐의로 바꿔 적용하게 하는 데 기여했고 법무부와 교정청의 근무 적정성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으로 이어지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도일보의 대전본사 신협중앙회 서울 이전 파장 보도가 서울 이전의 불씨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신문통신부문 이달의 기자상에 선정됐습니다. 태안 천리포 수목원이 오는 9일부터 보름 동안 목련 축제를 개최합니다. 수목원 측은 축제 기간에 비공개 지역인 목련원과 목련산 두 곳을 개방해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천리포 수목원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목련 종류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목련을 주제로 한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허베이 스프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와 극복 과정을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은 허베이 스프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와 지자체, 개인이 남긴 기록물 20만 9천여 건으로 주민과 국가의 노력으로 재난을 극복하고 해양 환경을 복원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충남도는 기록물이 연말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되면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이달부터 부동산 허위 매물을 방치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도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 완료 뒤에도 온라인에 남아있는 허위 매물 광고를 찾아내 단속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지난 1월부터 2달 동안 시범 단속한 결과 허위 매물 690건이 발견됐고 이달부터 적발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마다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대전시가 인구 순유입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 인구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등 공무원을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와 언론인 등으로 꾸려진 인구정책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어 4대 인구 변동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앞으로 인구정책 시책을 발굴하거나 예산 편성을 자문하는 등 인구정책 관련 지원과 자문을 맡게 됩니다. 공주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2금강교 건설 등 지역 현안 7개를 건의했습니다. 7개 현안에는 세종 신도심과 공주 간 제2금강교 건설을 비롯해 공주 간선 급행버스, 즉 BRT 2단계 추진과 금강 국가정원 조성 등이 담겼습니다. 김정석 공주시장은 인수위 건의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도 면담했으며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현안의 국정과제 채택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은 세종시 특별법 교육 분야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특별법에는 30개 조문이 있지만 교육재정 특례 말고는 교육과 관련한 사항이 전혀 없다며 미래교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자치도인 제주교육청과 교육자치 강화를 협력하고 오는 7월 정식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세종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일생활균형 지원 시책 발굴과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을 위한 세종시 일생활균형 지원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일생활균형 지원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 지원사업 조정 등에 관한 심의 자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지역 내 근로자 근무 환경과 가정 환경, 여가, 문화, 건강 실태 등 근로 환경을 분석하고 정책 수요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대전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약수터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의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일부 지하수에서 우라늄과 라돈 등 자연 방사성 물질이 계속 검출됨에 따라 120여 개 시설을 대상으로 라돈과 우라늄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분기별로 6개에 그쳤던 검사 항목 역시 먹는 물 수질 기준인 46개 모든 항목으로 확대됩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